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제 합당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돼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뭐 최고위원조차 이제 협의 없이 사실상 합당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합당 제안을 정청래 대표가 하셨는데 이 합당이 우리한테 절실한 사안이었으면 정청래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뭐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선 의원이라도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 논의도 없이 그래서 절차나 방식이나 시기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페이스북에도 그걸 명확히 썼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어제도 초선 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어제 간담회도 초선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했고 정 대표님은 주로 듣기만 하셨고 본인의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 대표님이 지금 우순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문건이 발견된 걸 보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들어요. 어떤 거요? 그냥 그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중진 의원 이렇게 의견을 듣고 또 의총도 뭐 열어서 의견을 들으면서도 그냥 속으로는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결심을 이미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문건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문건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다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뭐 최고위원 주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어떻게 뭐 실행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언제까지 3월 3일까지 다 해버리겠다. 그 시간표를 짜놓고 그 다음에 거의 당원들의 얘기나 아니면은 어제 있었던 초선의원들 모임이나 이 의견 듣는 것은 그냥 그 시간표대로 가는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상황. 이 문건은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두 번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한번 나왔고 어제 MBS인가 나왔죠. 그거 보면 반대가 굉장히 높아요. 전체 반대는 뭐 44대 뭐 29인가? 뭐 그 정도였던 이 정도로 최근에 그렇게 나왔고 또 중도층 반대가 굉장히 높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찬성이 높긴 하지만 반대가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합당 논의는 저는 최소한 당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과반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결 정주수가 그래요. 국회 의결 정주수도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찬성. 또 뭐죠? 회사 합병. 일반 주식회사 합병도 그런 합병 논의는 굉장히 가중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과 당의 합병은 당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 과반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가중 정족수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두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까지 갔는데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가결되더라도 그 가결 찬성률이 50%를 겨우 넘는다든지 제가 이제 기준선으로 생각하는 75%보다 한참 미달이 돼서 굉장히 큰 반대가 있다. 당원 중에 상당 부분 큰 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선을 앞두고 당력이 하나에 모아져야만이 지선 승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당원들이 분열돼 버리면 지선 승리에도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개혁 동력도 힘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하는 이 지원 동력도 떨어질 거예요.
이러면 도대체 합당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반대가 이렇게 강할 때는 합당 추진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거다. 이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간담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 페이북에나 우리 초선 의원 방에도 제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뭐 정청희 대표는 어제 저 간담회도 오마이TV가 생중계하기도 했지만은 모두 발언도 그렇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합치면은 더 완전히 더 세게 많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2, 3% 차이 나는 박빙 지역에서 합치지 않아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합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그런 주장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실제로 이게 당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한 10만 명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10만 명이 플러스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런데 이 120만 명의 당원이 분열되면 훨씬 큰 숫자가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득보다 실이 크죠.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네. 75% 이상의 당원들이 찬성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40% 이상의 당원이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 득보다 실이 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 정청래 대표 이제 지도부 뭐 최고위원들 모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시점에 지선을 앞두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이 돌파된 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안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이 합당 제안했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정청래 대표님의 속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하여간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어제 명태균 사건도 무죄가 나잖아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네. 이런 이게 내란 청산 작업이 아직 덜 끝났잖아요. 그럼 내란 청산 작업에 당력을 집중해야 돼요. 네. 당력을. 그리고 이제 개혁 입법도 당력을 집중해 줘야 되고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민생 입법도 당력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눌러 왔던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선거에서 불리하면 어떠냐 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못한 과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적극적 계획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당에서 이걸 지원 사격을 해드려야죠. 근데 이 합당 논의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여당이고 여당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고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언급도 하셨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또 시청자분들이 좀 보실 때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 싸운다는 느낌도 좀 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안쓰럽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봉에 서서 외롭게. 그러니까 당이 이제 계속 지원 사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려고 SNS 이제 하시잖아요.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더 분발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이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네. 그래요. 합당이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명태균 무죄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댓글창에는 또 합당에 대한 얘기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블랙홀이 합당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자 이거 뭐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야겠습니까?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으세요? 당장 이제 멈춰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네. 합당 논의는 저는 지선 이후로 대표님 뜻이 그렇게 강하시다면 네. 지선 이후로
논의 시점을 연기를 해서 하고 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그 지선 이후에 쭉 밟아 나가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그래서 당원들이 일단 네. 75%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집과 남의 다른 집을 합치는 문제인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선 이후에 차분하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아하. 그래서 당원들의 동의를 훨씬 더 많이 얻어야죠.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또 1인 1표제도 통과가 됐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받아 안고 반영할 것이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거 이제 당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다 뭐 이런 식의 워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워딩이 예.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의제를 던졌고 그럼 당원들의 뜻에 네, 따르겠다. 따르겠습니다. 예. 그건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겠다. 예. 그 말씀은 언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당원 투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투표에 갔는데 부결이 되면 부결이 오히려 돼버리면 깨시 정리가 되겠죠. 네. 근데 부결이 되더라도 또 찬성하는 당원들은 하고 부결 반대하는 당원들의 분란이 불가피하고 그렇죠. 어떤 결과 나오든 예. 간에. 그다음에 찬성이 됐는데 겨우 넘었다. 겨우 찬성률이 높다. 네. 과반을 겨우 넘겼다. 그러면 또 당의 분열이 불가피해요. 근데 이 주제는 단순 과반 겨우 넘겨서 좋을 게 없는 주제란 말이에요. 당이 분열되는 이 사태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투표까지 가는 게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예. 그다음에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든 간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갤럽과 MBS 조사 결과 네.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이렇게 찬성 쪽으로 확 올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대가 무시할 정도로 큰 그렇죠. 반대가 있잖아요. 이러면 저는 추진이 네. 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또 오늘 이 합당 대회비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도 뭐 이제 당 내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나온 것이고 정말 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이거 뭐 저희 댓글 보니까 비상의총을 통해서라도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뭐 격앙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의원님. 예, 이 문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대표께서 지금 의견 수렴하는 게 의견 수렴 결과를 듣고 네. 본인이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하. 단순히 그냥 형식적 절차로서 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문건이잖아요. 그래서 저 문건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문건의 진위 또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또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 규명해야 된다.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합당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고 뭐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합당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참 언론 입장에서도 저희 오마이TV 박종환 스팟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소식을 저희가 매일 전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뉴스가 다 이제 합당 때문에 묻혀버리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고 의원님께서 혹시 이제 청와대의 어떤 뭐 기류나 청와대 쪽 생각 이거 좀 읽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뜻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는 네. 당무를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님이 자꾸 언급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저나 또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이제 대통령님과 늘 가깝게 했고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원들이 지금 다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이건 현재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저희들이 뭐 대통령의 뜻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이 길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 이거 다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 방법 또 그 시점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원들의 뭐 판단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쯤에서는 좀 멈춰 서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졸속 합당 중단 촉구 민주당 지금 전당원 서명 운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안자에 또 의원님 또 이름을 올리셨군요. 네, 제안자에 저도 서명을 했고요. 네, 네, 이건태 네. 의원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 운동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거 안 된다.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 서명을 하고 계신 당원들의 모습, 그 진정성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글쎄요 답답한 상황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그 정치력을 또 여당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기대해봐야 정청래 될것 같아요. 대표님이 우리 네. 당의 대표, 우리 당의 선장이니까 이렇게 반대가 이제 심한 게 확인됐으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네. 결단을 해 주셔야 되고 결단을 해 주시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초선 의원들, 예. 의원과 간담회가 우리 있었죠. 정 대표님 간의 간담회에서도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당의 선장으로서 네. 결단을 내려달라 하는 취지에 이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글쎄요. 이제 초선 의원들 어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비공개 진행됐지만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논의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청래 대표가 재선 의원도 만나고 뭐 중진도 만나고 이런 간담회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간담회가 진행이 되면은 그 시간까지는 또 합당 문제가 계속 수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 혼자 또 SNS에 글 써서 혼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상황이 또 이어지게 되고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골든 타임에 또 지나가고 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